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약간 이색적인 논의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선, 네. 그리고 공천, 이 이야기들만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어떤 유튜브를 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지금 한 달 앞두고 있는 3월 10일의 시점에서 약간 논의 방향을 좀 돌려서 다른 논의를 좀 해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부에서는 총선 후에 찌그러질 5인의 정치 인물을 예측해봄으로써 총선 이후의 전국 정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봤고, 이 5명의 정치 인물은 이 썸네일에도 있듯이 김종인, 홍준표, 이준석, 조국, 김어준입니다. 네. 그래서 김어준 하나 때문에 5인의 정치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치 인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어준이야말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5명을 제가 부자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총선 후에 찌그러질 5인의 정치인물로 저는 이준석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사모라고 있어요. 윤사모,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윤석열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노사모와 같이 윤사모 회장, 이분이 이제 공학자인데 최성덕 회장이 쓴 칼럼 중에는 이준석을 아주 막 경멸 저주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제목부터가 망나니 이준석의 도술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악질, 이 사형수를 앞에 두고 돈을 갈취하려고 흥정하는 망나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렇죠. 돈을 많이 주면 고통 없이 죽게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형수를 괴롭히면서 가지고 놀면서 서서히 죽이는 이런 사형 집행자를 망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준석이가 망난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후보 또는 후보 시절에 완전히 껌 씹듯이 내무총질이나 해대고, 그 이후에도 그 이상의 만행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고, 국힘에 있었을 때에 샜던 이 바가지 같은 이준석이라는 녀석은 영원히 인간 노릇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야말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뜨겠다. 그 다음에 양두구역,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신군부, 독재자, 윤핵관이라는 장명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그야말로 국힘에서 잘리자 가처분을 남발했던 이준석이다 해가지고 이제 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이 총선 후에 찌그러질 것이다 라는 말을 벌써부터 해왔는데,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과 또 이렇게 척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안철수가 있어요. 네. 안철수한테 정치하면서 가장 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준석이라고 답할 줄 알았죠. 문재인이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준석일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다.
벌써 이 정치적 촉이 늦은 안철수가 이 정도 얘기하면 네. 이준석은 그 사라질 위기에 뭐 위기도 아니지 자연의 법칙이죠. 이준석 같은 애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준석이 비례로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논의를 네. 하겠습니다. 네. 진중권 씨는 그 이준석에게 이제 막 누가 툭하면 막 괴벨트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이준석이 그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 했던 발언 중에서 이준석이 얼마나 저질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이 65세 이상 그 노인들의 그 지하철 무료를 폐지하겠다고 네. 뭐 공약 비슷하게 해놓고 김오일 대한노인회장 등과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토론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가는 마지막에 네, 거의 마무리 발언. 네, 상대가 이 반박할 시간이 없는 시간에 이 서울 4호선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은 경마장역이다. 이 말을 했어요. 경마장역은 없습니다. 경마공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이제 서울공원하고도 통하고 주변 산책로도 좋고 주차장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연인들이 이렇게 투숙비를 아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차대고 또 자기들 이렇게 꼭 해야 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와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경마장도 있지만 그야말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안을 주장하면서 노인들이 경마 도박이나 하기 위해서 경마장에 많이 온다는 이러한 이 뉘앙스를 주는 이런 발언을 하는 녀석이 얼마나 이제 그 품성이 저급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또 툭하면 이 가출을 하고 네. 그 엄중한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당대표란 녀석이 가출했다가 화해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그 말들이 많지만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자기 과대망상의 나르시소시스트 뭐 이렇게 좀 영어를 정확하게 하면 그럴 거예요. 자, 자아도취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랬던 이제 이준석이가 국힘당을 나와가지고는 또 이낙연 그 전 총리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했다가 열흘, 즉 11일 만에 이낙연을 축출하는 모양새로 파경을 맞았죠. 네. 어차피 안 될 조합이라고 봤고 채신머리 없이 이낙연에게 나이값도 못한다는 이러한 그 우려와 비판을 가했지만 역시 정치적 초기 느끼로는 안철수 이상가는 이낙연으로서 합당을 했다가 이준석한테 이제 내침을 당하는 이러한 그 국면이 전개되자 오히려 이낙연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참 안 됐다. 응? 당할 줄 몰랐냐 이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그 현역 의원과 경선에서 이 공천이 확정된 장예찬, 네. 이 장예찬이나 김병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준석과 어울리면서 이준석 아랫사람 노릇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나이가 좀 어리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곧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서열이. 그리고 이미 이제 갈라진 지가 오래되는데
이 장해찬 이 후보는 이제 나중에 청년 쪽에 이제 최고위원을 했죠. 국힘당에서. 자, 이낙연이 이준석과 이제 합당을 하겠다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 맛 좀 한번 봐보시라. 우리만 당할 수 없다라고 이 장해찬이 예측을 했는데 자기 예언이 맞았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런 예언을 장해찬 말고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예언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맛 좀 봐라 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고 또 그대로 됐다 정도로 얘기해야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는데 자기도 어디서 껴서 해가지고 내 예언이 맞았다 해가지고 말하는 방법이 좀 아직 미숙합니다. 이 장해찬 선수가 좀 장점도 있지만 이 얘기, 이 날카로움이나 또는 섬세함이나 예민함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김병민 선수가 장해찬 선수보다 좀 낫지 않는가 하는 전 개인적 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는 지난달 26일 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현재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가 60명 내지 70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뻥을 쳤죠. 이건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는게 아니라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정도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가 꼭 확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눈치는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안다. 등록하면 뭐해?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죠. 그러면서 6, 70명 정도로 장담을 했는데 6, 70명이 아니라 6, 700명이면 뭐해? 하나라도 돼야죠. 70명은 확실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최근에 이제 김종인과 이제 네. 김종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모셔왔잖아요. 이 김종인도 뭐 좀 이른바 대기업당에 가서 좀 이따 김종인 얘기도 합니다. 하다가 이제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에이 이 자영업자 이 업체라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신당의 공관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구멍가게. 근데 이제 김종인도 정치적 촉이 없는 게 이 처음에 말입니다. 이준석한테 이 대구 출마를 권했잖아요. 네. 대구 출마를 권하고 대구 유권자들을 뭉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김종인이 이 정치적 안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김종인이 속으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 이준석이 비례 2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으로서 이 새끼가 장이 있어서 몰라? 내가 2번인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여기저기 흔히 말하는 간보기 출마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대구도 얘기했고 한번 양천 갑도 가볼까 한다 하고 또 뭐 신당 창당할 때는 옛날 3번 떨어졌던 그 노원구 갈비집 가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종시에 출마해볼까 한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석아 네 연고지는 유성이다 유성. 유성에서 연고지 있잖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너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곳으로 유성을 꼽는다. 유성에서 한번 출마해봐라. 대전 유성 이제 이런 말을 농담처럼 했는데 어저께는 또 두 사람 사이에 밀약이 됐는지 김종인이 갑자기 이준석에게 비례 출마를 이제 권장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김종인 정도 나이 되면 이 발언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예. 거치지 않고. 보통 이제 60대쯤 되면 뭐 60, 70대, 5, 60대 때는 지가 좋아하는 발언만을 많이 하는데 7, 80대로 넘어가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요. 그게 이제 보통 필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나이 30, 40대 때는 이 막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 정신력이 빈곤하고 독서와 사색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는 인생 역정입니다. 젊어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 다음에 아는 것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는 거 모르는 거 섞어서 발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지 눈에 띄는 말만 하고 그러다가 저 좋은 말만 하고 나중에는 생각나는 대로 발언하다가 죽는 게 이 지식인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많잖아요, 여러분들. 유시민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찌그러질 인물로 저는 조국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준석, 조국. 그래도 다 당수들 아닙니까? 당대표들. 그래서 우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조국이 이제 1963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회갑을 넘은 나이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 64년생으로 알고 네. 있는데, 많은 나이예요. 사실 말입니다. 조국이 무슨 서울법대 교수하면서 진보 직권 플랜 쓰고, 그냥 이 세간의 인기를 막 독차지하다시피 할 때, 제가 악질하고는 싸울 수 있어 저질하고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페이스북에 하기 시작한 지가 13년 전입니다. 12년 전. 저는 그때부터 이 조국을 간판에 딱 얼굴에 써 있잖아요. 저질로. 근데 참. 그러니까 이런 말 자꾸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의 무슨 학벌, 이런 것만을 보고 또 외형도 제대로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얼굴이 하고 날리게 생기고 머리칼이나 쓰다듬으면서 이 머리칼 쓰다듬는 남자놈들 치고 이게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드물어. 여러분 여자들도 보세요. 툭하면 아무 데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거. 그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수준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이 머리 이거 털 아니야? 털 그냥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응?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얼굴하고 맞게 활동할 수 있게 헤어스타일을 하는 거지. 그 여자애들 보세요. 그냥 막 이런 데 와서 또 한쪽으로 이러고, 그거나 남자놈들 툭 하면 이렇게 탁 쓰다듬고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 무슨 조국을 강준만 같은 사람들은 강남 좌파, 뭔 조국이 강남 좌파야.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는데 강남구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요즘 들어서야 이제 무슨 방배동 이렇게 사는데 뭔 강남 좌파예요. 부산 출신의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인데, 사실 여러분들 조국은 운동권도 아니죠. 이 산호맹이라는 사건으로 6개월 이 징역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미 이 학생 신분을 벗어나고 무슨 좀 이렇게 지성적인 사회주의자들 모임인 것 같으니까 이름을 걸었다가 그냥 엮여 들어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람 운동권 맡기는 맞는 건가요? 그쪽에서도 운동권으로 인정 안 하던데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전두환이 때 석사장교했던 사람 아니 전두환이 때 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 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들 자신과 관련된 이 사람들 군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게 6개장이었었어요. 6개장.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6개월 그냥 거의 훈련만 받고 이 장교도 하고 나서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제대로 매긴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석사장교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두환한테 받은 큰 특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멸에 맞지 않는 무슨 참여연대, 정말 참여연대, 이런 거에 이제 적을 두었다가 그냥 항상 자기가 무슨 지성인인 채 하는 이러한 모임들만 이제 돌아다녔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 조국이 세운 업적 중에서 최고의 것은 이겁니다.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을 그야말로 K 정치용어로 만들어버렸죠. 네. 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공천 탈락한 송갑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당의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내야 한다. 우리의 허물을 직시하지 않은 채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유명한 이야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김종민한테, 지금은 새로운 미래에 가 있는 김종민한테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김종민이 뭐? 내로남불? 내가 조국이야, 조국? 뭐 이렇게 네. 되물어가지고 이제 이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어감이 불쾌하게 들리는 어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이 또 없어요.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유치하고 상스럽지만 빅뱅이라는 용어가 있잖아. 빅뱅. 네. 그것도 빅뱅 가지고 말이 좀 너무 이제 유치하고 그런데 물리학 용어가 됐어.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려고 그 물리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 빅뱅이 갖고 있는 이 어감의 이 파괴력, 이걸 덮을 말이 없어서 그냥 빅뱅이라는 말을 썼듯이 이 내로남불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중잣대로는 다 네. 커버가 안 돼. 네, 이중잣대, 아시탑이 네. 이런 거 원래 내로남스라는 말이 원래 있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했었는데 좀 비슷한 말인데 3년 전인 2021년 위키피디아에 내로남불을 아예 영어로 그대로 NAERONAMBUL로 정식 등재하기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대단하다. 이 K 정치용어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역시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의 하나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그야말로 박원순이나 오거돈, 조국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 진보 인사들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냉소를 내로남불. 얘도 이제 액센트를 넣어서 발음하니까 내로남불, 이렇게 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국한테 붙는 말 가운데 조국의
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 강이라는 말이 그래도 좀 이 좋은 어감을 가지니까 조국의 늪이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 역시 조국의 강만큼 또 적절한 말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국이 자긴 강이 아니다. 나는 강이 아니다. 강은 윤석열이다. 네, 그래서 거의 이재명 따라하는 건가? 네, 이런 말을 했죠. 야. 사실 이 내로남불이란 말은 그 전에 조금 쓰였지만 이것이 이 세계적인 K 정치 용어가 된 것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특히 그 조국 사태, 서민을 위하는 척, 도덕적인 척, 지식인인 척, 개혁적인 척 했지만 모두 위선이었다. 그래서 이 조국,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근데 참 여러분들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뭐 이렇게 글쓰기 기자들을 상대로 또는 그 시민 기자들을 상대로 또 글쓰기 강좌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상근 편집부 여기자들 조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런 여자들은 참 불행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걔들이 편집부 기자지, 조국 차라리 물티슈로 세차해주는 아줌마들만도 저런 못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벌써 10년도 전이에요. 조국같이 팔없는 인간, 내가 그렇게 모자란 녀석을 그렇게 하냐니까, 이 편집 여기자들이 나를 아주 지렁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감히 조국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는 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7년도만 해도 이 조국이 아주 뭐 진보 집권 플랜 같은 책을 내면서 아주 우리나라 이 법학 교수의 총화로 부각돼 있던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에 형법 총론 강의를 조국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상방위라는 이 법률 용어를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상방위는 상상을 잘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해칠 상대가 아닌데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공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당방위를 뜻하는 말이 오상방위예요. 근데 사실 말입니다. 이 오상방위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국이 학생들에게 오상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생 하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잘못되게 정당방위한 사례를 들고 잘못된 사람을 갑이라고 지칭하면서 학생에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 학생이 이제 유시민이라고 합시다. 유시민 군, 이 갑이 저지른 죄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당방위를 잘못해가지고 상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좀 알만한 게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지.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 발조근법이야. 고조선 발조근법. 이렇게 잘난 체를 했어. 그러면서 지가 이 법조문에서 이 오상방위를 찾아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형법전을 막 들켰어요. 없어. 이렇게 들켰는데 없어. 그게 이제 아마 그 현암사에서 나온 법전이었던 모양이에요. 옛날 현암사에 좋은 책 많이 나왔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암사 법전은 다 파본이네. 현암사 아닌 법전 가지고 있는 학생 없나?
하고 또 물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다 못한 한 여학생이, 이제 여학생은 알고 있었어. 교수님, 오상방이 조문은 형 법전에 없는 겁니다. 라고 이 지적을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상방이가 네. 형 법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상방이도 모르지만 정당방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방위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수학으로 치면 이과대생들이 근해 공식을 모르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 조국의 내로남불은 이 재벌들한테도 적용됩니다. 툭 하면 대기업을 부정하는 수준으로 비난해왔던,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라고 이 분개하는 발언을 일삼았던 게 조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조국이 무려 15만 달러의 재벌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했다는 사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장학금을 받았죠. 그리고 태광그룹이, 이호진이가 이제 그 범죄에 엮여서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이호진의 보석 탄원서까지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돈 준 재벌은 범죄자라도 탄원하고, 저한테 돈 안 준 재벌은 이런 식으로 이 재벌을 비판하는 내로남불이죠.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 조국은 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국이라는 이름을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당 이름을 조국신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은 안 된다 하면서 네 이름은 조국, 즉 조조할 때 조자가 아니라 조상 할 때 조자, 모국할 때 조자를 쓰는 조국은 괜찮다라고 또 알려줘. 선관위들이 뭐 그런 걸 알려줘. 그 조국 혁신.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니, 조국 신당은 안 된다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혁자나 집어넣었다고? 참 이제 한심해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 김어준의 꽃 같은 데서 이 지지율이 높이 나오니까 이제 조국이 좀 이렇게 흥분됐어.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이 좋은 걸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보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석을 목표로 한다. 열석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 열석, 여러분들 3% 이상이 돼야지 두석이 확보돼요. 그리고 열석을 확보하려면 이건 뭐 지금 정확하게 계산 안 되지만 10%의 중반대. 네. 지지율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거 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지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이제 정당한 건데, 당당한 건데, 처음부터 조국은 지역구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준석처럼 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이 쇼잉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랬다가 계속 지역구 얘기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이준석하고 똑같아, 조국이. 계속 지역구 출마한다고 하면 비례 2번을 차고 들어올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선수 친 거예요. 김종인이 2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비례 쪽으로 이렇게 딱 이제 마각을 들었는데,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이 머리 나쁜 애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일수록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그나마 여론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꼭 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머리 나쁜 애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자기가 내가
이 의원직을 잃으면 동지들이 계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례로 나간다. 비례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정말, 가장 최근에 이 조국은 김어준의 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들 김어준에 출연하는 정치인들, 이준석을 젊은 세대라고 이 기대를 했던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들이나 신문기자들, 이건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려주는 그 시금석 바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툭하면 김어준이한테 출연하기 좋아하는 애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유시민, 그 다음에 이 조국, 심지어는 뭐 딸내미 조민,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 한번 찾아가지고 지금 형세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박지원, 네. 사람 여러분들, 이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이의 방송을 단 10분만 들으면 거기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국은 불러만 주면 가. 이준석이도 김어준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죠. 최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이 생닭을 네. 샀잖아요. 생닭을 사가지고 이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자동차에 오르기 전에 한번 이제 생닭을 들고 막 좀 흔들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기괴하다, 뭐 그로테스크하다라고 그랬어요. 기괴하다라고 않고 영어로. 그러면서 이 김어준 녀석이 과연 저 생닭을 집에 가져가서 해먹었을까 하고 또 낄낄거리면서 질문을 하니까 생닭을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다. 무슨 얘기할 때 뭐 돈 걸겠다고 하는 녀석들 있잖아요. 네. 머리 정상적인 놈들이 없어요. 특히 뭐 그냥 자기가 했던 주장의 무게를, 자기의 논지를 약화시키는 발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볍게 보이고, 그러면서 낄낄거리면서 5만 원을 건다는 둥, 또는 뭐 서민 코스프레가 실패했다는 둥, 이런 말을 했죠. 조국의 최근 발언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이 뭐냐? 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 조국이 했어요. 내로남불이야말로 부족하니까 율로남불, 김로남불이다 하면서 자기는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죠. 아까 조국이가 자기는 강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덧붙인 말 혹시 아세요? 나는 강이 아니고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그러면서 아까 윤석열이 강이라고 네. 했죠.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다. 원래 뗏목이라는 것은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강물을 내려가는 것이 뗏목이, 강을 건너기 위한 게 다리야, 다리. 참 뗏목이냐? 정말. 자, 그래서 저는 이 총선 후에 여러분들 조국이가 의원 배지를 다루려면 비례 2번으로 출마를 해야 돼요. 1번은 이제 여성이니까요. 그 여성이 혹시 조민이 집어넣지 않는지 모르겠어. 자, 이 2번을 달아야 될 텐데 2번 비례대표를 선택했을 때 과연 그 여론의 지탄을 배겨낼 수 있을지. 이거에 이제 자신감이 없으면 2번을 선택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2번 선택을 안 하면 무조건 배지를 못 답니다. 그리고 2번으로 출마를 해도 이 조국 혁신당이 3% 이상을 득표해서 조국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준석이건 조국이건 비례 2번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된다 한들 이 사람들은 4.10 총선 이후에 찌그러져가지고 이재명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이나 할 사람들이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번엔 국힘당 쪽에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준표 선수를 논의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선수는 나이가 더 많죠. 5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1세인데요. 뭐 검사 출신이란 것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뭐 5번이나 했고, 지사도 2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장도 했는데, 사실 왜 국힘당이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 그 전에 무슨 뭐 새누리당 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느냐, 이걸 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같이 저개발된 지도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정당. 4사람이 있네, 4사람. 이준석 같은 아이를 당대표로 뽑는 당원들의 수준. 홍준표를 당대표로 그리고 대선 후보로 들이밀었던 그 당원들의 수준. 황교안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던 그 수준. 그런 수준 낮은 당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던 당이었길래 그렇게 망해버리고 당을 통째로 윤석열, 한동훈에게 다 내준 셈이 됐잖아요. 홍준표의 건재가 과거 국힘당의 그 낮은 수준을 저는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도 지냈고,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관직들을 겪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더 판단력이 마모돼가지고 완전히 꼰대성 이 발언을 페이스북에 아주 일삼고 있잖아요. 홍준표 역시 이제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죠. 법학과가 아니고. 최근에 이 홍준표는 말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글,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원고지 2장 정도의 글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맞춤법 틀린 게 꼭 한 군데 이상 나오고 띄어쓰기 틀린 것이 5군데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어들, 공부가 안 돼 있고 독서가 안 돼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해요. 도대체 책이라는 것을 보는지, 공부라는 것을 언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고시 합격생 중에서 무식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벼락 공부를 하면 뇌가 좀 이렇게 나빠지기도 하지만, 지가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시민하고 무슨 토론하다가 유시민이 칭찬 좀 해주니까 막 목에다 힘주고, 내가 이래봬도 사법고시를 합격했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준표야. 정말.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원래 이제 이준석을 좀 이렇게 두드라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준석의 얼투다란 발언들을 하다가 도대체 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준석이 이제 자기를 별로 이렇게 띄워주지는 않고, 김종인하고 이제 너무 가까워지니까 또 김종인 꼴 못 보는 게 또, 이 홍준표는 자기보다 잘 되는 정치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최근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요. 이준석과 이낙연이 이제, 이렇게 결별을 하니까 빙탄 불상용이다 라는 관전평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 20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개헌신당 파탄을 보면서 빙탄 불상용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자, 빙은 얼음이고 탄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음과 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연탄을 많이 뗄 때 눈이 많이 오면 또는 얼음판 길에다가 연탄재를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얼음과 숯은 서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홍준표의 그 기초지식의 부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빙탄 불상용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여러분들 이 한자어에는 고사성어가 있고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무슨 역사적인 이야기와 결부돼야 돼요. 거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사성어가 사자가 이야기 사자예요. 여기서는 일사자가 아니라 성은 만들어진 이야기. 근데 빙탄 불상용 하면 문자 그대로 얼음과 수춘 불상용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건 그냥 한문 문장이에요. 그냥 설상가상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건 그래도 비유라도 되지. 이것도 비유돼. 이건 여러분들 그 9월에 준수전국 시대 9월의 초사에 나오는 자기는 간신들과 섞일 수가 없다. 이걸 비유적으로 하기 위한 한문 문장이야. 이건 한자 수고도 아니야. 근데 이게 고사성어래. 그러니까 고사성어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이제 네. 내려가면서 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중앙 정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맡기고 하방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가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 경선에서 져가지고 이건 뭐 또 계속 이 권력은 쥐고 싶으니까 이 만만한 대구가 가지고 시장 출마를 하면서 하방이란 말을 쓴 거야. 여러분 하방은 이건 중국 혁명 용어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이 모두가 특히 그 인텔리겐차들을 이제 징벌하고 응징하는 차원에서 네. 하교가 있고 하방이 있어요. 하교는 젊은 시절에 좀 보다 더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게 하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학교 시절에 하교에서 그 토굴에서 몇 년 지냈죠. 우리 그
시진핑이 그 몇 년째 했던 그 통을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그건 하교야. 다시 말해 티네이저쯤 될 때 실제 체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하교고, 하방은 징벌적으로 하는 거예요. 징벌과 재교육. 그러니까 다시 말해 등소평 같은 사람이 공장에 가가지고 네. 실제 실제 공장 일을 하는 이러한 체험과 그리고 징벌을 동시에 감수한 게 하방이에요. 근데 이 홍준표는 하방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다. 이것만 안 거야. 세상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져 놓고 그래도 공직은 계속 하고 싶으니까 대구시장 만만한 대구 가서 출마하려고 하면서 하방이다. 이런 말을 쓰는 수준이 홍준표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또 무슨 뭐 자서전 같은 것도 발간한 적 있잖아요. 그 네. 유명한 그 자서전의 제목이 돼지 흥분제는 아니에요.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나 돌아가고 싶다예요. 네. 나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돼지 흥분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네. 대학 1학년 때 하숙집에서 일이다 해서 하숙집 그 룸메이트가 뭐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S대 상대 1학년 이런 말을 뭐하러 해. 명문 고등학교 S대 상대. 그 당시 서울대 상대는 서울법대하고 비슷했었어요. 커트라인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서울대학교 이렇게 물리학과 같은 데는 의대보다 더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 말 하더니 이 친구는 그 지방 명문 여고를 나온 아주 막 명문이 찼잖아요. 같은 대학 가정과 다니는 여학생. 저는 지금은 이제 뭐 가정과가 무슨 뭐 생활과학과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서울대학교에도 가정학과. 특히 이화대학 같은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배지는 달고 싶을 때 최우로 선택하는 곳이 가정학과예요. 물론 뭐 음대나 미대도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실기력이라도 있고 기본 점수라도 있는데 공부는 안 되는데 그 대학교 배지를 달고 싶은 여학생들이 가는 곳이 이제 가정과예요. 그리고 대단히 남녀 차별적인 학문의 이름이죠. 네. 여자가 가정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 그런데 그 여학생을 짝사랑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제 자기 하숙집 동료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10월 유신이 나기 얼마 전 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하면서 야유회를 가는데 가정과와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건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여학생하고 동침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우정을 발휘해가지고 그 돼지 흥분제가 사람에게도 통하니까 이 돼지 흥분제 발정제를 구해가지고 그 자기 룸메이트에게 권했는데 그 룸메이트가 그걸 먹고 시도를 했다가 여학생이 너무 핥히고 막 물어뜯고 저항을 해서 실패한 적이 있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준표야. 그런 걸 검사가 된 후에 아냐? 참 정말 이런 수준이에요. 정말 얘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구시장 끝나면 네. 다시 당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당대표나 또는 대선 후보나 한번 해야지 하는 이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야망을 송두리째 박살
박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꼴을 못 봐요. 한동훈이 그 비대위원장 불망에 오르니까 막 적극 반대했잖아요. 네. 적극 반대하면 반대 이유를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른바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위성정당의 정당 대표에 이 당 관료,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인이 당직자. 아닌 당직자를 이제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화딱지가 나. 걔는 이쪽 당직자, 당대표에 대해서 다 이 원한 관계를 갖고 있어. 지가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잖아. 어? 그러면서 위성정당 대표에 이름 모를 당뇨를 임명해 한 사람이 두 당을 겸직하려 한다. 이러면 또 한동훈을 이렇게 깐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인지 이 홍준표가 왜 이렇게 이강인 선수 꼴을 못 보는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심하고 이강인을 뭐 싸가지 없다, 인성이 중요하다. 저는 말입니다. 뭐 얘기할 때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이 수준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인성 자체가 목표는 이건 수도자가 하는 거예요. 정치인의 목표는 정치적 권력을 쥐는 건데 그것이 뭐 공적 헌신의 과정이거나 인성, 이른바 인간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인성이지 모든 걸 인성에다 얘기해가지고 무슨 뭐 이강인 어린 놈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말 하는 애들 무조건 100% 꼰대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한국 축구판을 뭐 완전히 뭐 정치판과 빗대면서 이건 선배도 모르고 후배도 없다는 둥 뭐 그랬다가 이제 또 이강인이 또 사과를 한번 하니까 그게 사과해서 될 일이냐고 했다가 또 손흥민하고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씹었잖아요. 특히 한동훈이 뜨고 나서 홍준표는 저보다 좀 젊은 사람들, 저보다가 아니라 좀 젊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누굽니까 그 횟집 사장 함은경 선생이 이제 이 마포에 공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한다. 아니 함은경이 횟집 하면서 살았는데 뭘 당당하게 살아. 준표야 너는 뭐하고 살았니? 그러면서 한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 만년의 자식들 볼 면목이지. 여기서 자식 얘기가 또 왜 나와? 응?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하면서 우파 행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편에 왔다라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는 얼치기가 아닌 진성 좌파인 김어준, 진중권, 유시민을 좋아한다. 걔네가 무슨 진성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판단력 맛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일은 다 씹는 거예요. 다 씹어.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을 씹으면서 싸가지 없는 정치인, 나이 어린 정치인을 하면서 이준석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이 느낌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홍준표한테 이제 저항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은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누구도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 난 이준석 한 말 중에서 맞는 말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맞는 말이 있어.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물량 작전, 네. 막 글쟁이들한테도 있어요. 막 글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중에서 한두 편 좋은 글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총선 후에 시대가 없게 될 사람으로 지금까지 3명. 다 이 사람들은 당대표거나 공직자니까 이제 순서대로 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김종인 옹입니다. 최근에 김종인은 이준석이 합당 안 했으면 이낙연과 지지율 10% 넘었을 때 다 지나놓고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그 전에 했어야지. 합당을 했을 때 지지율 10% 넘을 텐데 합당으로 글렀다. 이런 말을 하진 않고 다 지나놓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 체제하에서 거의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김종인이가 한 1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구 지역 출마를 권했죠. 김종인 선수는 194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80이 넘었는데요. 85죠. 네.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는데 놀랍게도 모두 비례대표입니다. 11대 민주정의당 전국구, 그때는 이제 전국구였죠. 12대 민주정의당 전국구, 그 다음에 14대 민주자유당 전국구, 17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그 다음에 2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남을 이용해가지고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 하다가 뭐 뇌물죄로 이 국회의원 의원직을 이제 상실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저 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가인 김병로 선생, 명망이 있는 그 자유당 때에 그 대법관이었었죠. 그거 하나 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왔고 서강대학 교수도 했는데, 이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한 것이 한 15년 됐어요. 그 전국구 4선, 5선 될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 이 보수 정당의 최대의 참패를 기록한 총선이 지난번 총선 아닙니까? 네. 그때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한마디도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남탓만 하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있죠. 네. 김영삼 정권의 아주 큰 지적 가운데 선두에 있는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거 반대해놓고 뭐 경제민주화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김종인이가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 정권 국보위원이었었어. 국보위원을 해놓고 하는 말이 전두환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이에요. 뭐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전두환이. 자기가 부가가치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 이런. 자, 우리나라 이 정치평론가들, 그 다음에 이 뉴스 회사들, 이런 김종인을 얼마나 그동안 많이 띄워줬습니까? 1993년 동아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어요. 이거 지금 그때는 아마 특가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으면 2억 1천만 원이면 10년 이상이에요, 최소로.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93년에 2억 1천만 원이면 지금 이 반포나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이걸로 국회의원 정상에 벌써 집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을 문재인이가 불러내고 황교안이가 불러내고 심지어는 정치적 촉기가 없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불러냈는데 이런 김종인을 확실하게 집으로 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런 데에서 윤석열의 그 정치력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김종인이가 얼마나 이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었는가. 지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김종인을 데려와야 된다고 윤석열에게 조언했다. 그 당시 윤석열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 그렇죠. 강력히 얘기했던 이런 참모들, 이런 애들도 다 정치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다가 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이제 정치적 화법에 익숙하지 않을 때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그 과대 포장 침소봉대한 기레기들이 그 윤석열의 실언을 물고 늘어지니까 윤석열이가 후보가 약화되면 총괄선대위원장인 지가 더 높아지는 줄 알고 한 팀 아닙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후보는 태도를 바꿔 내가 해주는 대로 연기만 좀 하라. 자, 이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은 이 발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이 얼마나 소박하고 솔직한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는 잘라버렸잖아요. 네. 좀 점잖은 말로 하면 해촉인데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던 선대위에 끌려갔던 것이다. 잘리고 나서 하는 말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판단 능력이 그 정도면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지가 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겁니다. 이러니까 이준석하고 붙지. 사실 김종인의 위상은 지금 많이 이제 위축됐는데 총선이 지나면 완전히 찌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에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짜 뉴스 생산의 챔피언 김어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 공장장. 김어준만큼 이 가짜 뉴스와 가짜 선동, 음모론을 많이 펴는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이 80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800년 이상 저는 없을 겁니다. 음모론의 선수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김어준의 음모까지는 본 적이 없고 김어준의 이 얼굴 털 이건 좀 자주 보는데 저는 늘 조심합니다. 이 기사 같은 걸 볼 때 혹시 김어준의 얼굴이 나올까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손으로 가리고 저는 이 김어준의 말투 우습지도 않은 거 얘기해놓고 낄낄거리고 아무 때나 그냥 낄낄 웃는데 대화적 그걸 아침마다 듣는 놈들이 있대. 비위가 좋아서. 네. 그걸 아침마다 듣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걸 남들까지 들리게 틀어놓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김어준의 방송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김어준의 방송을 듣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친구들은 네. 좀 많이 있는데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한동훈의 생닭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정말 이 조국한테 이렇게 쇼로 그 서민 코스프레를 냈다 하면서 김어준이가 생닭 퍼포먼스는 실패했지만 그게 뭘 퍼포먼스야? 생각해봐. 생닭을 사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데 네. 차에 타기 전에 이제 좀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생닭 놓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흔들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생닭 좀 흔들면 어때? 그리고 또 생닭인지 사닭인지 어떻게 알아? 다 껍질 벗겼으면 그게 사닭이지 생닭이냐? 생닭은 살아있는 닭이 생닭 아니야. 아직 익히지 않았다 이 뜻이겠죠. 네. 야, 그러면서 생닭 퍼포먼스는 실패했지만 그 닭을 다음날 어떻게 요리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관절? 뭘 사가면 그 다음에 그걸 꼭 요리를 했다고 글에 올려야 돼? 소셜 미디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아마 즉 생닭 차에 타고 사진 찍자마자 던졌을 거라고 본다. 이런 정말 이놈이 요즘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완전히 가짜 여론을 이렇게 양산하고 있잖아요. 네. TBS에서 방송을 할 때 서울시 예산으로 박원순이가 예산을 대폭 정말 여러 번 이 출연정지 제재 경고 등을 받았는데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 철저히 보호됐던 이러한 김어준의 시대도 이제는 저물고 있습니다. 네. 김어준은 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어요. 68년생이면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경상남도 진해 출신이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삼수하고 사수하다가 나이가 차서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홍익대학을 갔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용품을 판매한 적도 있고 네. 동남아시아 같은 외국에 가서 호텔 삐끼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던 그때 삐끼 생활을 해가지고 이 취득한 가득한 외화로 한 5, 6천만 원을 만들어서 딴지일보 발간했었다는 본인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이 정직하지 못했던 그 우리나라의 이 유전공학 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황우석을 옹호했었죠. 네. 이렇게 누구를 옹호하면 그 다음에 AS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이제 황우석 박사를 이렇게 두둔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어요. 황우석한테서 바가 있어요. 네. 황바. 근데 이제 지가 이렇게 두둔하고 옹호하다가 시대가 없어지면 딱 언급을 안 해요. 옛날에 이재명의 아들이 도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불법 도박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윤지호의 편을 드는 이 발언을 했죠. 윤지호는 완전히 천하의 사기꾼임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 그 안민석이가 오산 이번에 컷오프된 것은 그 윤지호 사건이 가장 큽니다. 그랬잖아요. 윤지호 사건이 크지.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최성원 씨가 이렇게 스위스 은행에 돈을 숨겼다 해가지고 고소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민석이가 국회에서 한동훈 위원장 상대로 말 그대로 이 찐따 짓을 했죠. 병신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한동훈 때문에 공천 컷오프 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치권 주모 이수진도
그 한동훈한테 뭐 그렇게 뭐 좀 비웃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에 개망신을 줬잖아요. 네. 한동훈한테 개망신 당해가지고 당 이미지를 실추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명, 10명인데 이번에 거의 다 컷오프 됐어요. 왜냐? 이재명 측에서는 이건 자를 구실만 찾고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뭐 한동훈한테 국회에서 갑자기 무슨 한동훈한테 무슨 사과하라고 하면서 사과 받기 전에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안민석의 컷오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을 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민석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진정한 라이벌이래요. 그래서 자르게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원전을 배관시하고 탈원전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네. 그 공직자들이 수사까지 받은 일이 있는데 이 김어준이는 문정부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방송. 그 다음에 세월호는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대선 개표 조작 음모론을 펼쳤고, 네.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니까 미투는 공작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여러분 코로나.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대구에서만 터졌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대구 신천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는 그때 막 다 사람들이 신천지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때 신천지 두둔하는 방송도 했고 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뭔 일이 생기면 마녀사냥. 네. 희생양을 찾지. 아시안컵 4강전에 지니까 지가 공짜로 중계방송 좀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그걸 그냥 이강인한테 하는. 그때 다 신천지. 그래 이재명이가 막 신천지 급습해가지고 네. 막 거기 교주 막 뭐 찾는다고.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이 이재명이 막 용감하다고 막 수사관 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최원식이라고 이재명하고 그 연수원 동기고 이재명한테 이렇게 뭐 역사 이념 교육을 좀 같이 했던 전 민주당 의원이 계양 갑의 국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양 갑이나 을이나 뭐 지역과 붙었고 네. 길 하나 두고 또 계양 을 동네가 또 계양 갑으로 옮겨가고 해가지고 이건 그 한동훈의 전략이 참 좋아요. 이재명이 출마하는 계양 을에 갑과 을에 딱 이재명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원희룡과 이재명을 너무 잘하는 이 후보를 공천을 한 거예요. 협공하겠다는 거지. 근데 정말로 이재명을 잘 알고 있더구만. 그 최원지 후보가 이제 자기가 이재명을 잘한다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안 했던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은 원래 연수원을 마치고 특수부 검사가 되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급습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놈이 변호사 했기에 망정이지 특수부 검사 같은 거 했으면 사람 잡을 놈이었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가 아니에요. 한 열흘 전이에요. 왜냐면 이 방송은 3월 10일 날 나가니까. 네.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3월 10일 시점에서 제가 이 한국을 약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녹화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둔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제가 이건 불가피해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총선 관련 논의보다도 이런 논의가 한편으로 괜찮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이 3월 10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점에는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논의를. 그러면서 완전히 코로나 사태를 대구 사태이면서 신천지 사태다. 야, 이런 방송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 심지어 그 이용수 할머니, 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배후에서 조정한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 불법 근무지탈 그리고 변칙 휴가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 정말 지난번에도 서해 공무원 이렇게 주무 같은 걸 타고 가다가 경계선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화염방사기를 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화장해 준 거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을 때 이 판결은 억지 판결이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채널 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이동재가 유죄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유포했죠. 이게 고소당해서 있어요. 네. 지금. 네. 고소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에 이낙연이 막 한 1대3의 비율로 마지막 서울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신천지가 개입했다. 그 다음에 이 이태원에서 이 참사 사고가 터지자 과거에는 할로윈 보행자의 일방 통행로가 있었다고 시작했는데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어요. 네, 이랬던 녀석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태원 압사 사고에 검찰이었던 한동훈의 책임, 마약 수사에 몰두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너무 많잖아요. 그야말로 뭔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음모론을 들이대요. 하도 많이 들이대니까 역시 너무 많다 보니까 10중 1리는 맞는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적 사고도 없이 좋게 얘기해가지고 직관적 생각으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아전인수식으로 사건을 해석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펼쳤던 주장과 또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면 저것들은 기득권층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걸러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자기 주장과 학계나 전문기관이 같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가들 역시 내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허우적거리는 음모론. 그야말로 근거 없는 공격. 여기에 열광하는 미성숙한 이 정치 참여자 및 우매한 시민들. 이거에 대해서 이 조선시대 같으면 김어준이는 벌써 참수형 당했어요. 혹세무민 참수형. 네. 게다가 궤변에도 또 능해요. 능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그뿐이야. 김어준이가. 자, 예를 들어 이런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작업 방식도 그거예요. 작업이 뭐예요? 그래서 작업이란 말. 이재명 지사 자신이 가진 성향, 한계,
그 방식에 대한 비호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매우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실제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있어. 그거 누가 몰라.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하나만 한 얘기지. 근데 네.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작업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인식을 절대화합니다. 절대악, 악마화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대관절. 어? 자,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작업이 이재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작업이 무슨 말이야. 뭘 작업이 들어가. 그럼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뭘 근본적인 작업이 들어가 하면서 악마와 절대악으로 간주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런 것이 좀 현학적으로 들리고 좀 지적인 말로 들리는 모양이야. 내 후배 중에 학원가 영어 선생 하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장모인데 너무나 강의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늘 페이스북과 연결됐는데 기본으로 좋게 얘기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맨날 뭔가에 작업이 들어갔다는 게 얘 말의 습관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데 이랬던 지금 김어준이도 지금 시세가 폭락하고 있고 아직 적지 않은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뽀록날 날이 멀지 않았고 그의 팬들은 또 이렇게 흩어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한 시간 좀 더 걸렸죠? 네. 오늘 약간 총선과는 좀 다른 논의.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좀 씹어졌으면 좋은 사람 5명을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총선 후 이 찌그러질에 비유인데 이게 뭐 사람이 꽝통도 아니고 근데 제가 찌그러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총선으로 찌그러질 5인의 문제적 정치인들 5명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